갑작스럽게 코에서 나는 코피 모두 한 번씩은 경험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코피가 계속 나면 되게 불안하시고, 뭐 코 안에서 이게 어디가 구멍이 난 건 아닌지, 뇌에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닌 건지, 혹은 머리에서 피가 새고 있는 거 아닌지 매우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피는 보통 다 이곳에서 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하면 5분이면 다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동원입니다. 저희 채널은 전문적인 이비인후과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ENTV입니다. 자, 갑작스럽게 생기는 코피, 뭔가 불길한 징조일까요?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코피를 쫙 흘리면 큰 병이 생긴 걸 암시하거나 나중에 갑자기 죽을 것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실상에서 이제 이비인후과 의학적으로 대입해 보면 그 사람이 코를 많이 파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코피가 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뭘까요? 그거는 바로 그냥 코를 잘못 파거나 많이 건드려서 생기는 거예요. 아무런 자극 없이는 코피는 잘 안 납니다. 대부분은 코를 손가락으로 파거나 휴지 같은 걸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쏙쏙 파고, 파지 않더라도 밖에서 막 이렇게 킁킁거리고 이런 경우에 대부분 나고, 세수하고 세게 파는 경우, 이처럼 코가 과도하게 자극이 될 때 나는 것이 코피의 대부분의 원인입니다. 아주 가끔은 코피가 이제 코에 자극이 아닌 머리를 세게 부딪히거나 아니면 이제 코 부분을 부딪혀 가지고 나는 경우도 있으나, 이렇게 부딪혀서 나는 거는 일상생활에서는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대부분 코를 풀거나 쪽에 휴지 같은 걸로 건드려서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부비동염이라고 말하는 충농증이 있다거나 백혈병 같은 병이 있을 때도 코피가 날 수 있지만 그건 아주 소수의 원인이고, 일단 이렇게 대부분은 코의 자극으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건드려서 나는 거는 직접적인 코피의 원인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를 코를 건드리고 싶어 하는 뭔가가 코 안에 있기 때문에 코를 파게 되겠죠. 코를 파고 싶게 하는 원인이 보통은 코에 건조한 거 때문인데, 겨울철에 많이 일어나죠. 건조한 환경에서 히터를 트니까 코 안이 건조해지고 마르니까 코 안에 구조가 좋지 않은 분들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건조함을 참을 수 없는 코의 구조적인 문제, 혹은 이제 비염 등을 가지고 있을 때 코 안이 불편하게 되어서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은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해보면 코 안에 중격이 휘어 있는 비중격 망곡증이 가장 중요한 코피의 원인이 됩니다. 코 안이 휘어져 있어 한쪽 코가 지속적으로 막히거나 자극이 되어서 딱지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거슬려 가지고 만지게 되어 딱지가 떨어지거나 점막이 상하게 되어 피가 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피가 지속적으로 나면서 코가 막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비중격 망곡증이 있고, 이것을 교정하는 수술을 통해서 코피를 근본적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코피의 치료는 코 안의 구조적인 문제나 염증들을 해결해서 코를 안 파게, 세게 풀지 않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피는 대부분 어디서 날까요? 거의 90% 이상은 코 앞쪽에서 납니다. 코 앞쪽,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만질 수 있는 이곳인데, 그래서 코를 팔 때 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비중격 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손가락으로 만져질 정도로 코의 접근성이 가까운 비중격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코피 나는 분들은 진찰을 통해서 금방 코피가 나는 곳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20%에서는 코 뒤쪽에서 잘 안 보이는 곳에서도 코피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리를 부딪히거나 안면 부위의 외상, 혹은 이제 코 안에 종양이 있는 경우, 그리고 심한 부비동염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피가 난다, 근데 코피가 나는 곳이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는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CT도 찍어봐야 될 수도 있고, 조영제 CT 혹은 MRI 등을 촬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앞쪽에서 코피가 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한 이비인후과 내시경 검사로 관찰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보이는 코피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코피는 있는데 코피가 나는 그 부분이 딱 안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CT나 MRI 등의 영상학적 촬영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럼 코피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냥 응급실로 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코피 난다고 응급실 가면 환영받지 못해요. 그냥 집에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제가 이 코피 멈추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려주는 대로 하면 5분이면 다 멈출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콧등 잡고 뒤로 제끼는 거. 이거는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이걸 하면 코피 다 먹어요. 뒤로 넘어가서 입으로 컬컬 흘러나오고 코피 멈추지도 않습니다. 반대예요. 코피를 멈추게 하려면 앞으로 숙여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앞쪽에서 코피가 나기 때문에 이런 수건 같은 걸로 콧구멍을 막고 앞쪽을 세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코 휴지도 되고 수건 같은 걸로 콧구멍을 숙인 대로 막고 바깥으로 코 볼을 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5분 동안, 중간에 떼지 말고 5분 동안 쭉 있다 보면 코피는 대부분 다 멈추게 됩니다. 피가 멈췄나 안 멈췄나 중간에 떼보면 안 돼요. 5분 이상 꼭 누르고 있으면 대부분 멈춰요. 근데 만일에 10분에도 코피가 안 멈추고 칼칼 난다, 입으로 막 피가 쏟아진다, 이럴 때는 진짜 응급실로 가야 되지만, 대부분은 아까 제가 말한 방식으로 멈추니까 코피 멈추는 걸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10분 이상 해도 안 되는 경우는 안쪽에 아마도 혈관이 터졌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코피가 아닐 수 있어서 병원 가서 원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아주 간혹 안 보이는 곳에서 혈관이 터져서 지혈이 안 된다면 코 비강 전체를 막는 패킹, 이제 큰 엄지손가락만한 패킹이 있어요. 이걸 콧구멍 안으로 양쪽을 꽉 막아서 하루 이틀 이제 막아 놓는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지혈이 안 되고 패킹을 해도 피가 줄줄 샌다면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코로 가는 큰 혈관을 결찰, 묶는 거죠. 결찰해서 막는 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씩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코피가 나서 오면 이게 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지져주세요, 레이저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지지는 것이 좋을까요? 지지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기 소작술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대부분 소수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코피는 점막이 전체적으로 상하거나 까져서 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곳을 지지는 게 도움이 되지 않고 더 피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고요. 점막이 전체적으로 까져 있을 때 여러 곳을 지진다면 지지는 부위가 넓어져서 그 비중격이 뚫리는 비중격 천공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지지는 게 좋냐, 이처럼 혈관이 하나가 불룩 튀어나와 있는 경우, 그게 보일 때는 전기 소작술이 도움이 됩니다. 한 곳만 딱 지지면 되니까 간단한 전기 소작술로 코피를 지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코피는 점막이 까져서 있는 경우라서 전기 소작술을 하면 그냥 소작 범위만 커지고 많이 지져야 하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격 천공이 생길 수도 있고 딱지가 생기는 경우가 커서 이 딱지로 인해 오히려 더 고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천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코피는 적절한 콧물 조절제, 혈관 수축제의 사용과 연고를 잘 바르면서 어렵지 않게 보존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코를 안 건드리게 하고 보존적 치료를 해서 코피를 해결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병원 진찰에서도 큰 문제가 없고 까진 곳도 없는데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코피라면 백혈병 등의 혈액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코피가 있다면 피검사 등을 통해서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다른 문제는 없는지 꼭 원인을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코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앞으로도 유용하고 정확한 이비인후과 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